자, 그런데 이때 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고 싶었던 이 이성계를 가로막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바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시험이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떴네요. 권문세족은요, 말 그대로 권세가 높고 벼슬이 있는 집안, 고려의 그 최상위층, 그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입니다. 예. 자, 이 권문세족을 비롯한 이 고려의 기득권층이 그 이성계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정치 권력과 이 경제적 부를 이성계한테 나눠줘? 그것도 동북면 출신한테? 배 아프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원나라 땅이었던 이 동북면 출신이라는 것과 이성계 집안이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던 그 과거사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땅을 강탈하고 독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좋은 땅을 보면 땅 주인을 때려서라도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예. 너무 못됐다. 너무 그냥 못됐어요. 막무가내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권문세족 횡포 때문에 나라가 부패하고 이 망국의 기운이 보이니까 고려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는데 이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진짜 이 시대에 이런 말이? 국지불국. 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게 나라냐. 아, 자, 그런데 이런 막막한 고려에서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이 원나라의 힘을 얻고 횡포를 부릴 때 바로 이 공민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간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신진, 크게 사대부. 정답. 우와. 아니, 권문세족을 알면 신진사대부는 맞아요. 자동으로 붙어버리거든요. 권문세족과 신진 싸우니까 정말 공부하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인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진사대부 중심에는요, 누구보다 고려의 개혁을 바랐던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개혁을 바랐던 그 인물은 바로 정몽주. 당시 이 정몽주가 참모로 있던 고려군이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연달아 패배하고 있는 이 고려군을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의 가별초를 끌고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하다 등장도 든든해요. 멋있네. 든든해요. 또 무찔러 줬죠, 또 이성계가. 자, 정몽주는요, 이성계가 자신이 정말 꿈에도 그린 영웅, 저 사람은 다 이 영웅 하고 시를 짓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풍무가 호걸 같으니 꽃동산의 송골매로구나. 지략이 깊고 웅대하니 남양의 용이로다. 서책에서 옛사람의 행적을 찾아봐도 그대와 같은 이는 드물구나. 자, 이후 정몽주는요, 그 이성계 전투에 종종 참모로 종군했고요. 이성계에게 이 학자들을 소개해주면서
활발히 교류하게 했고요. 또 이성계도 여러 학자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이 신흥무신 이성계의 만남은요, 정말 앞으로 개혁을 향한 불길을 만드는 심지가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명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원나라의 힘은 약해지는 시기. 슬슬 원 다음이 이제 명나라거든요. 그 원명 교체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이때야말로 이 권문세족도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공민왕과 이 신진사대부의 앞날에 그 브레이크를 밟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374년 9월 그 개혁의 주체 공민왕이 암살당합니다. 암살. 자, 이 공민왕의 어린 아들 우왕이 즉위하고 이 그 옆에는요, 권문세족의 실세 이인임과 최영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왕 옆에서 이 신진사대부를 탄압하고 정말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인임입니다. 자, 그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절조와 염치를 갖춘 사람은 불초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한 번 웃으면 공신이 탄생하고 그가 한 번 찡그리면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자, 이 정계의 그 화려한 인물들이 이성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정말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남자. 이 남자가 여진족과 전투 중이던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고려의 개혁을 바라던 두 번째 남자.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정도전. 그 정도전은요, 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고려의 한계를 느꼈고, 이 개혁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실 그 정몽주와 정도전이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친구예요? 네. 그 오랜 벗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자네 답답하지? 그러면 한번 이 사람 한번 만나보면 어때? 누군가? 이성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정도전은요, 이성계를 만나러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함흥에 도착한 정도전은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합지졸 이 고려 군대만 보다가 딱 이 가별초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게다가 그 가별초를 지휘하는 이성계의 이 지휘력. 뭐지? 자, 이러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담아서 이성계에게 한마디를 권하는데요.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것, 무슨 일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왔죠, 느낌. 바람을 넣고 있네. 이 말은 이 군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고려를 다시
살려보자. 아니 고려를 넘어 다른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성계는요. 이 정도전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성계가 이 신진사대부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고려의 청사진을 그려가던 중, 자, 이 부패의 온상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고려말 권문세족 맞습니다. 이 권문세족의 몸통을 딱 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와. 고려 최대의 정치 스캔들 사건의 중심에는요 고려 권력 권문세족의 1인자 이인임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인임의 최측근이었던 염흥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염흥방이 사고를 칩니다. 자, 이 염흥방의 노비가 조반이라는 사람의 땅을 빼앗아요. 그런 다음에 또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노비가. 자, 이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이 조반은요. 그 노비를 죽이고 관청에 자수하면서 권문세족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의 횡포를 더는 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우왕은요. 염흥방과 그 가족들을 참수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 권문세족의 재산은 몰수되었고요. 권문세족의 처와 자식, 악행을 일삼은 그 종까지 모두 사로잡아 죽였는데요. 그 수가 대략 1000여 명이 이릅니다. 1000명이요? 그 가족 그 주변 사람.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성계와 이 신진사대부는요. 염흥방뿐만 아니라 이인임도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실세 최영이 그래도 이인임까지 죽이는 건 그거는 좀 선을 좀 넘는 거네 라고 하면서 팔이 안으로 결국 이 최영의 주장에 따라서 이인임은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직하고 정직한 최영이 결국 늙은 도적을 살려줬다라고 비난했죠. 이인임은 곤방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당대 1인자 권문세족입니다. 그 이인임과 최영이 한때 연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권력의 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권문세족의 일부라는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행위를 하나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던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고려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열전에 정리했거든요. 근데 최영은 당당하게 일반 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성계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성계 적이었음에도 그러니까 인물됨을 알 수 있는 거지요.